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참 시간 빨리 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벽이에요. 수면 시간이 충분해야 하는데 보통 한 6시간 내외로 수면 시간을 갖죠. 가장 좋은 건 한 7시에서 8시간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면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 충분히 주무시기 바라요. 살다 보니까 참 화를 낼 때가 좀 있어요. 저도 본의 아니게 화를 막 내고 하는데 화를 내지 말고 이 차갑게 침묵을 지키랍니다. 차갑게 침묵을 지켜라. 상대의 그릇된 말에 상처를 입었다면 상대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무시하지 못한 내 감정 때문에 그런다. 내 감정 때문이다. 그 상대의 그랬던 행동에 화가 났다면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너무 큰 기대를 품었던 내 마음 때문이겠죠. 누군가의 그 잘못된 말과 행동에는 사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말과 행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나 자신의 기분과 감정이라는 겁니다. 기분과 감정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그랬던 행동을 바로잡고 싶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낼 게 아니에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말과 행동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알겠죠? 결국은 침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그런 겁니다. 일단은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반도체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그 모니터 같은데요. 이 세계 최초로 500Hz, 엄청나네요. 500Hz의 초고사율이 적용된 삼성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올레드라고 하죠. 이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올레드 G6 신모델을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이 10일부터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를 시작으로 해서 신모델을 전 세계 순차적으로 출시해서 2년 연속 수성 중인 글로벌 올레드 모니터 시장 1등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시장도 우습게 볼 게 아니다. 삼성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을 이끌던 애플이요.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출하량이 이제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을 해가지고 부진을 이어가네요. 한때는 참 좋았는데 근데 결국 써보니까 뭐 애플워치 쓸 필요가 없어. 굳이 비싸기만 하고. 애플이 신제품 출시 지연 등의 발이 묶인 사이에 삼성은 AI를 활용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기능을 앞세워서 영토 확장에 고삐를 재고 있더라 그겁니다.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지난해 애플워치 출하량은 작년 대비 19% 감소했네요. 인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출하량이 줄었고 애플워치 전체 출하량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북미 시장 판매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플워치는 2022년 0%에 이어서 23년에는 마이너스 10% 역상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 애플워치 출하량 증가율은 21년을 정점으로 3년째 하락세인데 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5분기 연속 전년 대비 출하량이 줄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인해서 구매력 저하 등의 고가의 애플워치를 구매하려는 시장의 수요가 크게 하락한 거죠. 하락을 한 겁니다. 신제품 출시가 지연된 영향도 있는데 애플의 스마트워치 라인업 중 가장 저렴한 애플워치 SE 시리즈 보니까 2년 8개월 전이죠. 지난 22년 9월에 2세대 출시된 게 마지막입니다. 애플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SE 모델 케이스 소재를 기존의 알루미늄에서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인데 내부 디자인의 그 부서의 반발과 당초 기대보다 낮은 생산 단가와 절감 효과 등의 문제에 부딪혀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애플워치 최고급 라인인 울트라 모델도 23년 9월에 2세대 출시 이후로 2년 가까이 신제품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애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사이에 중국 업체들이 그 틈을 이제 파고드는 거죠. 애플은 지난해 스마트워치 그 점유율이 22%입니다.
전년 대비 3% 정도 감소했고, 같은 기간 화웨이는 9에서 13, 삼성은 8에서 9, 샤오미 3에서 8, 이무는 5에서 한 6% 정도 점유율이 모두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삼성은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 영향력을 키울 방안을 찾는데 주력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AI죠. 이 AI로 한층 고도화된 이 건강관리와 피트니스 이 기능이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 9월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컴팩에서 차세대 제품의 갤럭시 워치 8 시리즈를 처음으로 이제 선보입니다. 특히 100만 원에 육박하는 높은 가격에 이 가격이 이제 판매에 걸림돌로 작용한 울트라 대신에 클래식 모델이 2년 만에 다시 등장하는 등 그 대대적인 변화도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또 지켜봅시다. 이쪽 좀 AI 데이터 센터에 또 관심이 많아요. 이 데이터 센터는 GPU 같은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서버나 전력, 냉각,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구축하는 종합 예술에 속합니다. 종합 예술에 속하는데 그만큼 유관 산업군이 넓고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니까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23년 2292억 달러에서 2034년에 7757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거고 매년 보니까 11.7%씩 성장하는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센터 시장 전체에서 CPU, GPU, 메모리, 스토리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대, 나머지 전력 인프라스트럭처와 냉각과 네트워크 건설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은 60%대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범용 데이터 센터가 AI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이터 센터로 변모하다 보니까 트렌드가 달라집니다. 미국의 경우 AI 모델 학습 전용 데이터 센터는 전력량이 풍부한 외곽 지역에 신설되고 있는 데 반해서 이 추론 전용이죠. 이 추론의 전용 데이터 센터는 인구 밀집 지역 근처에 짓고 있어요. 메타가 인적이 드문 미국 와이오밍주 샤이엔에 8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아마존은 올해 1000억 달러 이상을 AI하고 이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에 투입하기로 했고, 구글은 750억 달러 투자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800억 달러, 메타는 최대 650억 달러를 AIDC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미국 정부랑 손잡고 자국내 대규모 AI 인프라를 건설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오픈 AI는 오라클하고 소프트뱅크와 함께 지난 1월에 총 5천억 달러 투자해서 미국 전역의 AI 수요에 대응하는 최신 데이터 센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거죠. 또 오픈 AI는 일본에서 소프트뱅크하고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해가지고 150메가와트급 AIDC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 쇼크를 일으킨 중국은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국가주도로 AIDC 건립에 적극적이네요. 특히 중국 그 최대 IT 기업이죠. 알리바바 그룹이 향후 3년간 AI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약 75조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AI 확산에 맞춰서 장비도 속속 업그레이드 되네요. 요즘 서버 장비를 그 수직으로 변해서 설치하는 금속 프레임인 렉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데이터 센터는 렉당 5에서 10kW에 달하는 전력 밀도가 필요하고, 반면에 AIDC는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해서 렉당 50에서 100kW 정도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이제 치열하게 또 경쟁 그런 모델이 되겠네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 뭐냐? 반도체. 이 데이터 센터는 대량의 GPU, CPU, 메모리, SSD 등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GPU 공급사들은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생산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고, HBM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스토리지 역시 하드에서 SSD로 속속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CPU 부분은 인텔, AMD, 그리고 GPU는 엔비디아, AI 가속기는 구글, 아마존이고, 메모리 스토리지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3년도도 할 일이 많을 것 같네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쪽도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